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제 130화입니다. 이번 주에는 뭘 살펴볼 거냐면요. 민법상의 상속 순위, 교통사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자동차 부상 위로금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왜 파이널이냐? 이따. 자, 민법상 상속 순위 여러분들 뭐 대체로 그런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뭐 통상적인 가정에서 남자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중에 또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냐? 누군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하냐? 피상속인이라고 하든가? 네, 하여튼 네. 상속인이 피상속인. 내가 이제 상속을 해주는 사람 맞나? 상속인? 상속? 넘어갑시다. 자, 자, 하여튼 상속을 받는데 상속의 1순위가 누구냐? 자녀. 당연하겠죠. 자녀. 그 다음에 2순위 부모. 3순위가 배우자예요. 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배우자는요. 빨간색으로 쓰면 또 죽는다 그럴 거예요. 자, 배우자는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상속 1순위예요. 그런데 배우자도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배우자 이렇게 돼요. 배우자는 자기 위의 순위에 상속인이 있으면 거기 같이 붙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우자가 0순위인 거지. 자, 만약에 자녀가 없어. 그럼 1순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배우자만 받냐? 그건 아니에요. 자, 자녀가 없어. 그러면 부모가 받아요. 부모와 그리고 배우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부모님도 안 계세요. 자녀가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두 부부만 살다가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배우자도 없어. 결혼을 안 했어. 자녀도 없어.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 그러면 4순위가 누구냐? 형제 자매. 형제 자매도 없어. 그러면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 국가에 환수되나? 옛날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자, 그럴 때는 잘 없으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 지분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애가 둘 있다. 그러면 뭐 아들, 딸, 그리고 자녀, 그리고 배우자가 있잖아요. 자, 상속 재산이 만약에 이 상속인이 만약에 뭐 상속 재산을 뭐 7억을 남겨놓고 갔어요. 7억의 재산을 남겨놓고 갔어요. 그럼 상속이 어떻게 되냐? 1대 1대 1.5예요. 배우자는 0.5를 더 줘요. 그러니까 요거 하면 3.5니까 2억, 3억 이렇게 상속을 받는 거예요. 각각 상속을 받으시게 되는데, 자, 여기서 퀴즈.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혼했어요. 이혼했는데 애들은 엄마가 키우고 살았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요 경우에 이 상속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자, 참고로 자동차 보험은요. 이거 넘어갑시다. 자, 그래가지고 자 7억이에요. 자, 요 상속이 어떻게 될까요? 요 경우에 이혼해서 애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 엄마랑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빠는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상속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 1대 1 끝이에요. 배우자 안 돼. 왜냐? 우리 민법상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뭐냐면 법률상 배우자예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혼인관계에 있지 않다? 그러면 상속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5억, 3.5억 이렇게 상속을 받게 돼요. 이혼하는 순간 그러니까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되는 거예요. 부부는. 그래서 부부는 무촌이에요.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었어요. 자녀가 없어. 자녀도 죽었어. 일찍 죽었어. 그런데 손자가 있어요. 손자가 있고 배우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예로 치면 할아버지 저 작은 할아버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인의 형제 자매들은 또 몇 분 살아 계세요. 거기 또 자손들도 있고 이렇게 돼. 그러면 형제 자매한테 상속이 넘어가는 건가? 아니요. 자, 여기 자녀에는 뭐냐면 직계 비속이라고 돼 있어요. 직계 비속. 그러니까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고손자, 고손녀까지 하여튼 아래로 갈 수 있는 게 있으면 글로 가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손자 있다. 그러면 뭐 작은 할아버지가 안 돼요. 상속권 없어요. 상속권은 여기로 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큰아빠 돌아가셨고 그 집에 이제 애가 있고 조카들이 있고 그리고 작은 집이 있어요. 그러면 상속이 어떻게 될까요? 요 경우에 3억 5천, 3억 5천 작은 아빠가 다 갖고 갈까요? 아니요. 그 큰 아들 혹은 큰 딸 그 집의 자손한테까지 넘어가요. 그 상속권이. 그래서 가끔 빚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빚이. 평생 막 있는 도 없는 도 모르고 엄마 버리고 간 그 무정한 아버지 죽었다는 소식도 어떻게 듣고 막 그냥 막 죽은 값다 하고 있었는데 채권 뭐 이렇게 막 뭐 날라와요. 막 주신 막 알고 보니까 빚을 두고 간 거야. 그 내가 그냥 뭐 사망 신고만 하고 그냥 끝냈어요. 한정 상속 승인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상속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래가지고 막 빚을 떠안아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정 상속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내가 다 갚을게요. 그거예요. 재산 없는데? 없으면 땡이지 뭐. 그런데 그냥 상속 그냥 포기 이래 해버리면 채권은 넘어와요. 네. 채무는 넘어와요. 그러니까 한정상속승인 요거 중요해요. 그 혹시 아버지가 사고 친 것 같은데 그러면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민법상 상속순위 한번 살펴봤고요. 이 상속순위 왜 살펴봤냐면 자동차 사고나 뭐 이런 사고로 인해서 또 돌아가시는 분들 상속과 관련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지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문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가끔 이런 게 있어요. 그 항공기 사고에서 특히 나오는 경우인데 동시 사망의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한 가족이 아빠, 엄마, 아들 둘, 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다 죽었어.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아빠가 먼저 죽었을 경우, 엄마가 먼저 죽었을 경우, 애들이 먼저 죽었을 경우 상속이 달라져요. 자, 재산은 아빠한테만 7억 있고 다른 사람은 재산이 없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자, 애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럼 애들한테 재산 뭐 예를 들어서 통장에 뭐 한 100만 원 있다 칩시다. 그럼 그 100만 원 누구 거야? 엄마 아빠한테 상속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자 누가 죽었을까? 자, 엄마가 죽었어. 그러면 엄마한테도 통장에 한 돈 1,000만 원 있었다 칩시다. 그럼 1,200만 원이 아빠한테 상속이 돼요. 그리고 죽었어. 그럼 아빠는 재산이 7억 1,200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누구한테 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도 죽고 남편 먼저 죽고 그리고 엄마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 엄마한테 7억 1,200이 상속됐을 거 아니요? 그럼 엄마의 부모한테 가. 장인 장모한테 가. 자, 누가 먼저 죽었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처음에 쟁점이 되죠. 그래서 통상 비행기 사고 같은 경우에는 누가 먼저 죽었는지를 가릴 수가 없어. 거의. 그러니까 동시에 죽었다고 보면 동시에 죽었다고 보는 거고 자동차 사고도 밝혀낼 수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 사망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그러면 동시에 사망한 걸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사망한 걸로 추정해서 각각 상속이 그냥 개시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아들 재산은 부모한테, 아빠 재산은 자녀한테. 자녀가 그 사망을 해보세요. 그 자녀한테 못 가는 거지. 상속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부모한테 가요. 아빠 거 부모, 엄마 거 1,000만 원 그 부모 이렇게 가요. 동시 사망 추정이라는 게 있고요. 네, 이거는 그냥 뭐 참고로 알고 두시고. 자, 자동차 부상 위로금 파일은 이게 중요해요. 자, 자동차 부상 위로금 2019년 12월 2일부터 12월 1일이 일요일이잖아요. 12월 2일부터 자동차 부상 위로금 교통사고 나서
목이 좀 뻐근해, 허리가 좀 뻐근해. 병원 가가지고 엑스레이만 한번 찍고 와도 그냥 기본 50만 원 드립니다. 요거 없어져요. 30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뭐 그전에 다쳐가 병원을 갔든 뭐 입원을 했든 뭐 그런 거 막 큰 상관없이 뭐 당뇨가 있든 뭐 상관없이 그냥 간편가입으로 받아들이기로 하는 건 20으로 줄어요. 요 간편도 원래는 50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바뀌었어요. 택시 기사님들 10만 원 줄었어요. 그리고 전업 주부 20 이미 줄었어요. 자, 줄었는 게 이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50만 원 이제 줄어요. 근데 이거 얼마 차이 안 나는 거 있잖아요. 차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전자 보면 옛날 거 그냥 꼭 들고 내가 보험 해지를 왜? 뭐 이러고 계시는 분들 한번 갈아타는 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괜찮아요. 왜냐면 예전에 형사합의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요. 형사합의금 3천만 원 가입돼 있어요. 3천만 원 가입돼 있으면 이거 사망사고 3천만 원 합의 안 됩니다. 그래서 한 5천, 7천만 이렇게 돼요. 근데 요즘 형사합의금 얼마 나오는데 1억 나오거든요. 그리고 부상 위로금도 50만 원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12월 안에 11월 안에 마지막 기회예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옛날에 뭐 500만 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1,000만 원까지 2천만 원까지 나와요. 왜 2천만 원이냐? 변호사 선임 비용 330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1심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2심, 3심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500 넘어요. 자, 그래서 요 자동차 부상 위로금뿐만 아니라 형사합의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이런 부분 정말 운전자 보험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뭐 이왕이면 도움되는 부분들이 12월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 기존 거 꼭 들고 있으신 분 연락 주세요. 제가 잘 상담해 드릴게요. 보험이 얼마 안 들어가요 이거. 2, 3만 원이면 끝나요. 자,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비인 보험통신 민법상 상속 순위 그리고 자동차 부상 위로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 부분을 갖다 제가 개념적인 못해가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건강하시고요. 2019년 11월 마무리 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